자,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이 파우치를 기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요새 보면은 파우치를 지금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쳤다, 파우치가. 그래서 지금 세넷 커미티가 의회 모독죄 적용하려고 그래요. 의회를 모독했다. 맨날 거짓말만 치고.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도 백신 많이 맞았을 겁니다. 정말 괴로워하실 테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죠. Senate Committee votes to hold Fauci in contempt of Congress.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 국민한테 백신은 안전하다,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죠? 예? 여러분,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파우치죠, 파우치. 바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파우치 개인 일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예, 파우치가 코로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 지 6개월 뒤에 폐 조직 일부가 죽는 폐경색, 그러니까 pulmonary infarction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파우치도. 그래서 이 사실은 파우치 자신이 작성한 일기 속에 기록돼 있었고요. 파우치는 2020년 12월 22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죠. 그때 생중계로 맞았습니다. 예. 미국 국민한테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2021년 6월 19일자 일기에 따르면 파우치는 그 직후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의사 권유를 받고 CT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폐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병변까지 발견됐다고 그래요. 파우치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일기장에. 마치 대형 트럭에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네? 트럭에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여러분께서는 맞으셨습니까? 저는 안 맞았는데 맞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제 방송.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도 제 지인분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 우파 진영의 잘못된 뉴스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고서 내가 백신 맞았는데 나 죽을 뻔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우파 진영의 잘못된 뉴스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백신 맞고서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께서는 두 번 다시 이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어떤 짓들을 하는지. 그래서 파우치가 당시 백신 맞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대형 트럭에 얻어맞은 것 같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행히 여러 전문의가 영상을 다시 판독한 결과 암보다는 염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대요. 하지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폐 아랫부분 폐경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색은 폐로 가는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폐 조직 일부가 손상되거나 죽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 심각해질 수 있고 폐색천증하고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치는 즉시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 복용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다시 CT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받았대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우치는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장관은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우치는 2020년 12월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다. 그런데 5개월 뒤 폐경색을 겪었다. NIH와 CDC, FDA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주시해야 할 종류의 사건이었지만 파우치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 뉴스죠. 예, HHS Secretary RFK Jr. reveals Dr. Anthony Fauci suffered a potentially life-threatening condition after taking the COVID shot and hid it from the world. 코로나19 백신 맞고 죽을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파우치가 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악마라고 봐요.
파우치가 그래서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 죽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밈으로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파우치가 히틀러보다 파우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으로 죽은 사람도 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추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치는 미국 최고 의사들한테 비공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그런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백신의 안전성만 강조하는 그런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죽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간 보면은 왜 사람을 보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이해가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우치를 보면 그래요. 파우치를 보면 왜? 뭐 저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터진 이후 거의 두 달 뒤에 제가 이렇게 중앙일보 그때 기자로 활동했을 때 기사 썼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아이버맥틴 복용하면 바로 났는데 무슨 백신이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파우치가 맞은 건 모더나 mRNA 백신이었대요. 그때 모더나 mRNA 백신. 그래서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백신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대다수 의료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는 파우치가 백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폭로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파우치는 미국 코로나 방역 정책 얼굴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인 삶에 영향을 미친 백신 정책하고 의무화를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혈전성 질환을 겪었다면 최소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투명하게 조사받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특히 당시에는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딥스테이트 공장이라는 말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주입식 교육, 무조건 주입식 교육.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중동에서 주입식 교육을 매일마다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교과서처럼 무조건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조중동 말이면 또 KBS, MBC, SBS 말이면 그냥 종편방송 말이면 그냥 다 그게 신의 말인 것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특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 아직도 파우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좌파들입니다. 당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조롱받거나 검열당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 방역 책임자가 자신한테 발생한 중대한 건강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잣대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우치 개인 의료 정보를 무조건 공개했어야 돼요. 그걸 공개하지 않은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자신이 국가 정책 최고 홍보자였고 내가 사이언스다. I'm science 그랬어요. 내가 사이언스, 내가 과학이야.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나 자체가 과학이다. I am science. 그딴 쓰레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얘가. 자신이 국가 정책 최고 홍보자였고 국민에게 일률적인 그런 의료 결정을 압박했다면 그만큼 더 높은 수준 투명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는 최고 수준 전문의한테 그때 아프고 나서 최고 수준 전문의한테 신속하게 진료받고 항응고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범한 미국인 가운데 백신 접종 후에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람들은 백신과 관계없다. 이런 말을 듣거나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인구 감축 어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사람들도 줄이고 인구도 더 죽여버리고 일구 백신으로도 죽여버리고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우편제도 도입하고 그렇게 가서 트럼프를 끌어내리자. 거기까지 저는 갔다고 봅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그거를 파우치가 저는 파우치가 만들었다고 봐요. 코로나19 병은 저는 파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든 결정적인 공로자라고 봅니다. 주범이에요, 주범. 파우치가 없었으면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적어요. 파우치가 없었다면. 파우치가 돈 엄청 줬잖아요. 우한 연구소한테. 게인 오브 펑션 통해 가지고.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르스를 강화한 게 코로나라고 그러죠.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우한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백신 때문에 폐경색을 겪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개 접종 6개월 뒤에 폐경색 진단받고 항응고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왜 그걸 숨겼습니까? 왜 이제서야 알았어야 됐어요? 이번에 공화당이 안 잡았으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 이것도 이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파우치가 정확히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의료진은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당시 NIH하고 CDC가 이 사건을 백신 이상 반응으로 검토했는지 싹싹 다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한테는 과학을 믿으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예? 이제는 그 사람부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과학적인 검증 받아야 되죠. 우리가. 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I represent science 그러면서. 그러니까 파우치 폐경색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백신 이상 반응이었을까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건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알면서도 숨기고 의문을 검열했던 권력 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주범은 바로 파우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peration Warp Speed 굉장히 안 좋죠. Operation Warp Speed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Operation Warp Speed가. Operation Warp Speed가 적입니다. 그 초고속, 빛보다 빠른 초고속 작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화 그 드라마 그 스타트rek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그게 warp speed입니다. 예, 잘못된 거죠. 백신 자체를 7개월, 8개월 만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JD모님은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TVQ님, 레슬링 선수, 누가 만두기 썼는데, 만두기 맞아요, 만두기. 예, 짐 조던 의원은 또 이렇게 그, 마이를 안 입죠? 마이를 안 입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케빈 팡님은 환율 2,500원 만들고 관세 500% 매겨야 함. 개돼지들 정신 차리게. 그렇게 써주셨네요.